승리의 환호가 떠난 자리, 텅 빈 옛구장에는 한 시대의 오만이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만방이 가죽공 하나를 두고 겨루던 조선판 천하 친구 대회에서 시작됩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셰꾸를 즐기는 열기가 들끓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셰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조선의 기계를 보여줄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방의 나라가 모이는 천하 친구 술구 대회의 소식이 도성에 전해집니다. 이번 대회에는 타국 최고 셰구단에서 실력을 증명한 해외파들이 돌아온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기대를 받은 이는 날카로운 패스와 결정력을 지닌 한도윤이었습니다. 한도윤은 남만의 강한 팅구단에서 주전으로 뛰며 이미 명성을 얻은 선수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투지 넘치는 국내파와 경험 많은 해외파가 모여 사상 최강의 대표팀이 꾸려졌습니다. 백성들은 이번만큼은 조선이 천하를 놀라게 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을 뒷받침해야 할 숑구청 내부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세금과 후원금은 훈련장이 아니라 관료들의 사치스러운 술자리로 흘러갔습니다. 그 시각 선수들은 낡은 집신을 신고 진흙탕에서 공을 차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집신은 찢어졌고 누군가의 손은 피로 갈라졌지만 훈련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킨 베테랑 훈장은 대회 직전 조용히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는 예조판서의 친척, 전술 경험 없는 이규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규하의 앞에는 전술판이 놓였지만 그 위에는 어떤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술 따위 필요 없다며 성상에 대한 충심만 있으면 이긴다고 호언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누구도 감독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준비를 뒤로한 채 조선 대표팀은 먼 타국의 대회장으로 떠났습니다. 긴 여정 끝에 선수들이 도착한 곳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낯선 대회 도시였습니다. 첫 상대는 단단한 조직력으로 이름난 서양 체코국이었습니다. 경기 전 이규하는 상대 분석 대신 큰 소리만 냈고 선수들은 각자 알아서 뛰어야 했습니다. 예상대로 첫 판은 상대의 정교한 움직임에 흔들리며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한도윤은 흔들리지 않고 동료들을 다독였습니다. 둘째 판, 해외파들의 개인기가 막힌 길을 처음으로 열어 젖혔습니다. 국내파 선수들은 찢어진 집신도 잊은 채 몸을 던져 동점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은 마침내 둘째 판을 가져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셋째 판은 기술보다 버티는 힘이 필요한 일산 처절한 혈투가 되었습니다. 끝내 조선은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고 첫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승전 소식이 한양에 닿자 백성들은 밤늦도록 거리에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규하와 해구청 관료들은 승리의 공을 자신들의 지도력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밤 분석회의가 있어야 할 자리는 또다시 술과 웃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약점을 찾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다음 상대를 연구하자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묵살됐습니다. 두 번째 상대 중미 멕시코국은 조선과 달리 철저히 준비된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수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며 조선의 공격 길목을 완벽히 막아냈습니다. 전술 없이 흩어진 조선의 진영은 상대 압박 앞에서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이규하 감독은 벤치에서 고함만 칠 뿐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은 공을 받아도 갈 곳이 없었고 패스는 번번이 끊겼습니다. 결국 조선은 멕시코국에 첫 판을 내주며 불길한 흐름을 맞았습니다. 조선은 끝내 한 점도 얻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승리 뒤의 자만은 단 한 경기 만에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규하는 자신의 준비 부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아공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에 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 남아공국은 강한 체력과 빠른 전환을 무기로 하는 팀이었습니다. 비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이규하는 또다시 무모한 돌격만 명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핵심 해외파 한도윤이 선발에서 빠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패스와 고울 결정력을 가진 선수는 벤치에서 결실화했습니다. 경기 초반 조선은 용감하게 맞섰지만 무리한 공격은 곧 빈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에 치우친 조선 수비진은 상대의 빠른 역습마다 뒤로 쫓기기 바빴습니다. 관중석을 메운 백성들은
점점 불안한 눈빛으로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관중 사이에서 한도윤을 출전시키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를 당장 넣어 흐름을 바꾸라는 함성은 경기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규환은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그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경기가 흐트러져도 이규환은 단 한 번의 교체 카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준비를 마친 채 서 있었지만 끝내 호출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돌격으로 선발 선수들의 다리는 빠르게 무거워졌습니다. 조선은 더 이상 공을 지키지 못했고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후반전 조선의 골문 앞에는 거센 파도처럼 상대 공격이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끈질기 막을 수 있었던 단신 한 번의 스윗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은 진흙과 땀에 젖은 채 그라운드에 주저앉았습니다. 벤치의 한도윤은 단 한 분도 뛰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선은 1승 2패, 기대와 너무도 먼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환호로 가득했던 관중석은 깊은 탄식과 분노로 가라앉았습니다. 경기 뒤 사관들과 백성들은 감독에게 몰려가 한도윤을 왜 쓰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이규환은 사과 대신 자신감으로 포장한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술과 선수 기용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의 해외파를 벤치에 둔 것조차 완벽한 전술적 판단이었다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패배의 원인을 뜨거운 타국 날씨 탓으로 돌렸습니다. 피땀 흘려 뛴 선수들 앞에서 나온 그 말은 모두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한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허탈함이 선명했습니다. 이규화의 날씨 핑계는 바다를 건너 한양에까지 빠르게 퍼져러미. 한양 도성은 선수들의 노력을 모욕한 감독의 말에 거대한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백성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날씨가 문제였는가 아니면 무능한 지도자였는가. 곧 이규화와 핵구청 관료들을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도성 전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핵구청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백성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세금과 후원금이 사라진 흔적도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선수들이 진흙탕에서 훈련할 때 관료들이 술판을 벌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전술 경험 없는 이규화가 연줄만으로 감독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밀려난 베테랑 훈장은 처음부터 준비가 잘못됐다고 조용히 증언했습니다. 선수들은 낡은 장비와 부족한 훈련, 그리고 감독의 독선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날씨 탓이라는 이규화의 변명은 증언 하나하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조정은 이규화와 특구청 관료들의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권력의 기대 선수들을 외면했던 이들은 결국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모든 것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가장 소중한 대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도윤과 동료들은 말없이 다시 훈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핑계로 삼지 않고 다음 기회를 위해 다시 공을 찼습니다. 이번에는 경험 많은 훈장이 선수들과 함께 상대를 분석하고 움직임을 맞췄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가장 뛰어난 선수를 묶어두지 않고 팀을 위해 가장 알맞게 씁니다. 첫 승리는 실력과 투지의 결과였지만 지도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은 분석을 멈추게 했고 준비 없는 다음 경기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고집은 전술을 대신하지 못했고 벤치에 남은 재능은 조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더운 날씨는 모두에게 같았습니다. 달랐던 것은 준비와 판단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패배 자체보다 패배 뒤에 책임을 피한 지도자의 말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한때 환호로 가득했던 핵구장은 모든 일을 기억하듯 고요히 비어 있었습니다. 가죽공은 말이 없었지만 승리를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선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참사는 다음 세대에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을 믿고 쓰는 리더십임을 남겼습니다. 한도윤의 정확한 패스처럼 제대로 된 판단은 팀 전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한 판의 승리에 취해 모든 것을 망친 지도자와 날씨 탓의 변명은 오래도록 씁쓸한 풍자로 남았습니다.